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어이제입니다. 주식 공부의 기본기를 다지고 시장의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시마 강의 오랜만에 좀 찾아뵙습니다. 시장이 쉬고 왔더니 확실히 좀 면역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컨디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설날 연휴까지 해서 그동안 2월까지 꽉 잡아뒀던 불확실성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됐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응용력을 높일 주제는 과연 어떤 게 될지 잠시 후에 강의 주제를 통해서 저희 강의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교수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푹 쉬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 더 좋아지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연휴 같지는 않은 연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집합 금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했거든요. 약간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이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도 쉬고 오셔서 그런지 표정도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시장 때문인지 잠시 후에 또 즐겁게 강의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고점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의 변화, 최희정 캐스터 어떤 흐름들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던 우리 시장은 출발 흐름부터 좋았고요. 현재 구간에도 양시장 모두 1%대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6%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3,15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3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연휴 동안 푹 쉬었던 우리 시장은 오늘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흐름은 전거래 종가 부근인 3,108선에서 출발됐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1%대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3,15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3,1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현재 구간에도 5,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은 덜어냅니다. 1,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도 함께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4,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에도 종이 목재 업종이 괜찮은데요. 오늘 장에는 쿠팡에 대한 소식을 반영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6%가 넘어가는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전기전자, 이 대형 IT주는 물론이고요. 중소형 IT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업종 지수는 3.1%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의료정밀 업종도 괜찮고요. 비금속 광물도 2%대 상승, 제조까지도 2%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기계 업종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풍력과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는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은 소폭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섬유의복과 철강금속 순으로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상위주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일제히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IT 투톱 모두 이렇게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IT 투톱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힘 괜찮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는 현재 구간에도 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흐름도 괜찮은데요. LG화학 측에서는 연휴 동안에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ITC 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장 중에는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LG화학이 현재 구간에도 3%대 오름세 9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언택트를 포함한 컨텐츠 쪽도 괜찮은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특히나 네이버 쇼핑 쪽으로의 재평가에 대한 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38만 8천 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고점입니다. 5%대 오름세고요. 현재는 3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삼성 SDI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괜찮았듯이 삼성 SDI 쪽도 괜찮은데요. 현재 구간에도 3%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카카오 쪽도 현재 구간에는 지난주 수요일장에도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 오늘장에도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장 중에는 50만 4천 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50만 2천 원의 고점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중소형 IT주들 모두 좋습니다. 겹호재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측에서는 이 바이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2월 수출에 대한 급증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에서는 퀄컴 쪽으로의 이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대형 IT주들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IT주들까지도 매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매수세 속에 장 중에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84,500원의 터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SK하이닉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장 중에는 5%대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4%에 육박하는 오름세입니다. 1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면에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오늘장에는 반도체 쪽 상당히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원익 IPS를 확인해 보신다면 양 매수세 속에 이렇게 9%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5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테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역시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장 중에는 12%대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도 고점이죠. 11%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페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나 오늘장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됐고 장 중에는 46,750원을 현재 구간에도 46,000원 선 뚫어내고 있습니다. 4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1%대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 지수를 봤을 때는 9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10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도 상승 출발됐습니다. 965선에서 상승 출발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조금 전에는 고점 터치 981선의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도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우상향 쪽으로 이끈 건 수급 덕분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갔는데요. 기관이 조금 전에 매도로 전환됐네요. 현재 구간에는 1,400억 원, 수급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대체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힘 괜찮은데요. 휴미라의 소식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시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1.9%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14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함께 확인해 보신다면 이 역시도 고점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여전히 0.6%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17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HLB도 괜찮은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알테오제네로 넘어가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는 1.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4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6위에서 12종목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오늘 장에는 이 컨텐츠 쪽 괜찮은데 특히나 오늘 장에는 이 CJ ENM이 0.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쿠팡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또는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쿠팡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동방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KCTC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CTC 역시나 오늘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로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하게 되는 KTH 역시나 오늘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1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포장 재지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지난주에는 대양 재지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골판지 사업에 대한 영업 정지와 연관지어서 골판지 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쿠팡의 택배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포장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2,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종목으로 두 번째로 영풍 재질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나 상한가에 가까운 터치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28%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이 특징주까지들 점검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곧 행정명령. 대응 전략은 이렇게 주제 잡아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그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 입을 열었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발효가 된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에 쇼티지는 사실상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는 기존에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증설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많이 했고 코로나 때문에 재고 쳐내고 나서 이제 순간적인 사실상 이제 쇼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 D램의 쇼티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D램의 쇼티지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비메모리는 이제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이 정도면 좀 맡길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는 두 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TSMC랑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랑,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좀 쇼티지가 나고 있는 특정 이 공정들이 대부분은 20나노 미만이거든요. 14나노급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7나노까지는 안 가더라도 14나노 이하로 나오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쇼티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쇼티지라 해서 D램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쵸. 물론 D램도 쇼티지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재고 조정 차원에서 코로나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근데 빨리 해소가 될 거예요. D램 쪽은 빨리 해소가 되는데 네. 비메모리는 생각보다 해소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량이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달라. 내가 만약에 이제 반도체한테 회사한테 인피니온이나 뭐 NXP나 아니면 뭐 STM이랑 이런 데한테 야 나 좀 반도체 생산하게 네. 지금 해줘 하면 요청하면 오케이 1년 후 지금 주문해도 1년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하여튼 지금 왜냐하면 물량은 그러니까 주문은 네. 계속 밀려 있는 거죠. 밀려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 공정 자체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공정 그러니까 EUB로 넘어가면서 이 공정이 넘어가는 고도화되면서 라인을 증설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뭐 일부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UMC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요런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뭐 SMIC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물량들은 그래도 근데 그네들도 지금 바빠요. 그네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 특히 최근에 전기차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자동차들 보면 레벨 2 단계까지는 또 자율주행이 또 장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는 네. 조금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많이 찍을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디램 라인처럼 내가 깔고 싶다고 또 깔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ASML이 또 이 EUV 소위 노광 장비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분기에 한 대씩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생산을 맘대로도 못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메모리 쪽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투자는 계속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투자했던 게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캐파 증설해 놓은 게 괜찮으니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쇼티지는 부족하다.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네.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 제가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다 아시아 계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다 아시아가 지금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아예 우리 쪽에서는 생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아시아 쪽에 목을 빼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 공장이 다들 생산 지연되거나 문 그렇죠. 닫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지금 추정되는 건 이 그러니까 미국 내 자동차들이 이걸로 생산을 못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60조 정도 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굉장히 큰 문제로 나오니까 네. 이럴 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쪽에 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자국 기업에게 좀 베네핏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만약에 지으면 네. 생산 기지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좀 주는 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EU도 그냥 유럽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키몬다,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에서 이제 어지면 탈락이 된 거죠. 독일의 키몬다가 네. 탈락되고 나서는 사실상은 거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주요 이제 팹리스 업체들은 많죠. 유럽의 팹리스 업체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나 아니면 뭐 하물며 디램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 뭐 소위 말하면 이 물량이 좀 만만치 않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만만치 않으니까 유럽 쪽도 지금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거기 60조인가요? 투자를 해서 예. 이제 이것도 이제 더 이제 키우겠다라는 건데, 뭐 이런 부분 역시도 당연히 이제 국내 쪽은 좀 쇼티지를 긍정적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뉴스다.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 전력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쪽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증설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쇼티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발효가 되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일단은 자국에 조금은 유리하게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김혜진 전문가님, 우리 기업들 영향력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좋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로 지금 뭐 이제 시장이 이슈가 됐지만 네. 사실은 정말 글로벌적으로 모든 시스템 반도체가 다 공급 부족이거든요. 하다못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없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DDIC, PMIC 다 지금 공급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뭐 공급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가뭄이다. 정말 온갖 정말 쇼티지 현상들을 다 붙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거기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네네.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조금 앞장서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거기서 같이 가도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상황도 뭐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때랑은 확실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반도체 굵기 거의 일본이었죠. 일본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탑5 안에 드는 반도체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의 도시바부터 NEC, 니혼 다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의 네. 좀 압박이 있었죠. 네, 85년에 미국과 이제 일본과 그 맺어진 반도체 협정 같은 부분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좀 크지 못하게 좀 자국을 계속 키우겠다 하기 그렇죠. 위해서. 자국의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겠다 해서 네. 뭐 일본 내에 점유율도 높여야 되고 뭐 보조금 더 이상 지금 못하게 하고 뭐 덤핑이다라고 해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튼 일본 기업들이 좀 그때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되었죠. 그런 부분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 그 나라 국가의 뭐 반도체 굵기,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 위한 행정이 전혀 아니고요. 아.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금 와라. 우리 나라로 와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좀 해줘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때의 상황과 다르게 뭐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때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들이 좀 뒤처질 수 있을지 않을까요? 좀 피해 보지 않을까라고 했을 네, 때는 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미국하고 유럽의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뭐 지금 1, 2위가 TSMC랑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랑 TSMC의 생산 기지를 들여왔을 때 오히려 베네핏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으로서는 좀 완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반도체에 관련된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리쇼어링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쇼티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쇼티지 때문에 지금 업황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바이든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뭔가 쇼티지가 풀려버리면 큐가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면 업계에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아닌가요? 두 분 중에 혹시 네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공급 많이 늘어나면 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지금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 이제 지금은 이제 부족 현상, 쇼티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가격은 훨씬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와 공급은 가격 대비해서는 덜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보다는 오히려 공급 자체에 대한 이게 좀 큐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큐가 지금 늘어난다고 해서 네. 지금 1년 안에 확 늘어나냐는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공장 증설하고 해도 최소한 이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쇼티지가 풀리려면 2년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까 물량 주문 밀려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혹시라도 미국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네. 이게 공급 과잉이 될 것이냐라는 우려감은 약간 2차 전지를 보시면 돼요.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면 2차 전지 쪽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려면 네. 앞으로도 3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도 있지만 저는 이거 디램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메모리 쪽은 아니고요.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대한 공급 지금 부족은 아무리 빨리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2년은 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 P 여기에서 P를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Q를 줄이는 게 전 좋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당장 Q를 늘려서 증설을 하더라도 당장 P를 끌어내리거나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김혜준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업체들은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뭐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갑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돼서 약간 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지금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공장을 증설을 하는 와중에도 지금 그 주와 함께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20년 동안 세액공제 해줘라, 100% 세액공제 해줘라. 그리고 뭐 추가 지원금 같은 것도 50% 받겠다라고 해서 9천억 원 정도의 지금 지원을 해줘라라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주에서 지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주에서 원래 이제 10년을 안 해준다 했거든요. 그렇죠. 10년 공제해 줄게 세액 이랬거든요. 공제, 예. 근데 이제 삼성이 아니야. 20년 해달라고 했거든요. 오, 네. 딜을. 네. 사실상 20년이면 진짜 거의 뭐 공짜로 하겠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세금 안 내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지금 생산 기지가 부족해요. 이런 이렇게. 딜이 통할 정도로. 그렇죠. 아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 들어주잖아요. 예. 20년?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상의 예. 테이블이 열린다는 것은 네. 이렇게 우리나라 생산 기지를 원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당연히 수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뭐 똑똑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의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저는 아까 문선희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시스템 반도체, 예. 네, 특히 이제 EUV 공정 쪽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관련 소재, 부품 업체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네. 당연히 테스트 할 반도체가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후공정 업체들, 오사트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런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또 지금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특히 오늘 뭐 비메모리 쪽이 다 좋은데요. 넷패스 7%, 어버브 반도체 9%, 하나마이크론, 실리콘웍스, 또 FSD 다 잘 갑니다만 SFA 반도체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강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이슈가 좀 붙어서 그런 거죠. 아. 예, 뭐 사실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을 때부터 좀 이제 올라붙었던 회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뭐 관성의 힘으로 조금 더 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픽으로 보시는 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관련한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토픽 계속 유지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흘러가서요. 그 이유, 이면에 있는 이 전력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그리고 이것이 1, 2년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그 전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행정명령 시작되면, 발효되면 우리 업계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기우였네요. 이런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LG 대 SK 배터리 소송, LG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 업계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TC에서 10일 현재 시간으로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3번의 연기 끝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각각 3% 상승, 3%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보죠.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소송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간의 이슈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소송이 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일단 지금 SK와 LG의 이 배터리 소송 건수로 치면 국내외적으로 10건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ITC 네. 소송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보면 네. 일단 2019년 4월에 이제 LG화학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네. 걸 제기를 했는데 이거의 발단은 이제 2018년에 폭스바겐의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에서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이때 SK이노베이션이 다 가져갔거든요. LG화학의 예상과는 다르게 네, SK이노베이션이 다 가지고 갔는데 이때도 이제 얘기했던 바는 그거였죠. LG화학은 워낙에 이전부터 지금 전기차용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뭐 다양한 종류로도 소형부터 지금 중대형까지 다 생산을 하고 이쪽에서 국내에서는 정말 내로라는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갑자기 좀 치고 들어온 네. 느낌에서 네. 폭스바겐 수주를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뭐 2조 6천억 원 투자했는데 너네 6천억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부터 비교를 해서 네. 지금 여기서 영업비밀 침해에서는 일단 핵심 인력들을 다 빼갔다는 것들 네. 예, 그런 것들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뭐 특히 이제 이 LG화학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뭐 소재 비율이라든지 원가를 다 알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좀 침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ITC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무역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너네가 양쪽에서 다 자료를 제출하고 침해가 됐는지, 뭐 침해로 어느 만큼 이익을 받는지, 네. 또 미국에서의 피해는 어떤지 네. 한번 계산을 해볼게라는 거였는데 이때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좀 폐기했어요. 네, 뭐 지금 포렌식도 다 지금 제의를 하고 자료를 다 점검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ITC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괘씸죄. 네, 예. 괘씸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왜 하니까, 자료 왜 예. 못 내? 그리고 왜 폐기했어? 왜 이 시기에 꼭 굳이 그거를 그렇죠. 폐기했어? 네. 라고 의구심을 살 만한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인들 지금 뭐 사내에 있는 자료를 다 그쪽 그 시기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미리 뭐 지금 작년부터 뭐 조기 승소 판정을 냈었으니까 판결을 냈었으니까 뭐 근데 이후에도 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까지 2월달까지 온 건데요. 최종적으로 뭐 LG화학이 승소를 한 결과가 되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0년간의 미국 내에 관련 배터리 셀, 뭐 모듈, 팩, 뭐 관련 부품 소재 다 판매나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고요. 네. 다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공급하기로 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포드가 수주를 있고, 이미 했던. 그렇죠.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랑 같이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 아. 포드가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를 예. 했던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워낙에 지금 당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 동안의 공급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이 포드 물량, 배터리 수주 물량을 하기 위해서 2018년, 2019년부터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올해 말 이제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기간까지 하면은 뭐 2년 정도는 아니고 있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은 이쪽에서 조금 피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쪽에 약간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약간 좀 억울은 모르겠지만 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이제 LG랑 SK가 원래는 이제 특허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소송이 걸렸어요. 예. 거의 분리막 10년 관련. 전부터 예,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걸렸는데 그때는 SK가 LG를 약간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특허 관련해서 크로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맺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는 사실 서로 크로스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보면 사실 SK 쪽이 조금 더 이제 명확했거든요. 그때 판결은 사실 SK가 이겼거든요, 네. 사실. 예, 그래 이겼는데 뭐 그때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 네. 이제 LG가 소송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SK 입장에서는 야, 지금 뭐야 안 하기로 했는데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또 SK가 약간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이제 인력을 뽑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헤드헌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해서 헤드헌팅한 게 아니라 예. 공개 채용을 한 거예요. 공개 채용을 해서 들어온 거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러니까 LG화학 쪽에서 이제 이 퇴사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전체 퇴사 인력 중에 0.7%만 입사를 한 거예요. 76명. 예, 그러니까 0.7% 정도만 이제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뺏긴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그건 뭐 알겠고 됐고, 그건 됐고 어쨌든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특허를 걸지 왜 특허를 안 걸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특허랑 영업은 좀 다른 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게 좀 비유를 쉽게 하려면 교촌 치킨 있지 않습니까? 교촌 치킨. 교촌 치킨 그 양념 맛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좀, 맛있죠. 예, 좀 특이하잖아요. 네. 예, 간장 양념인데. 그쵸. 근데 그게 특허는 안 돼 있어요. 아. 그게 특허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내면 네.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가 뭐가 들어갔는지 다 밝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카콜라도 특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펩시도 그렇고 공정에 대한 특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영업 비밀을 하는 거예요. 괜히 특허 냈다가 이거 밝혀지면 나중에 다 따라온다라는 거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네. 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특히 원료 배합 비율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그래서 OLED 관련 특허도 사실 원료 배합과 관련된 부분은 특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특허가 공개가 돼버리면 네. 이게 쫙쫙쫙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미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LG가 엄청나게 많이 많이 했지만 중소형 관련 부분에 지금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중국이 거기에 엄청나게 있었군요, 많이 이유가. 따라올 그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원료 배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말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특허가 아니고 영업 비밀이에요.
그걸로 이제 붙이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특허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걸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민사로 나왔던 부분이긴 하죠. 예. 네. 다들 SK도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얘기를 있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특허권이 취득을 해도 문제, 취득하지 않으면 이 같은 소송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 보면은 불가피한 싸움이었다.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쪽은 이제 누군가는 패하고 누군가는 이기게 됐는데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포드나 폭스바겐 수주를 따낸 그 기업들에게서는 유예 기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뭐 리포트에서는 합의 가능성 열려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던데 이게 어떤 해석인 건가요? 문선희 전문가님? 일단 SK이노베이션의 뭐 할 수 있는 향후의 행보, 남아있는 카드는 세 가지로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항소 제기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이거 뭐- 할까요? 나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예,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네. 뭐 우리나라도 법원 소송 제기하면 오래 걸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LG화학이 ITC에 그 제기를 하는 이유도 네. 빨라서요. 기간이 빨라서. 음. 이런 연방 고등법원 법원에 제기를 하면 네. 기본으로 3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판결이 네. 나오기까지. 근데 ITC는 보통적으로 16개월? 한 1년 좀 넘으면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이쪽에서의 뭐 무역에 관련된 기술 영업 비밀, 뭐 네. 특허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판결이 빨라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일부러 좀 뭐 전략적으로 ITC를 선택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항소 제기도 좀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다로 보면 될까요? 하긴 뭐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예, 예. 뭐 그렇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라고 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뭐 큰 기대를 걸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여기에 대한 반발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쵸 합의죠.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예. 네, LG화학과의 지금 합의를 열어두겠다라고 양쪽은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한데 네. 그 합의금의 좀 간극이 되게 큽니다. 네, LG화학은 지금 2조 6천억 원, 네. 뭐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하면 한 5조까지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만큼은 뭐 예상하고 있다라고 네, 하지만 네. SK이노베이션은 5천억에서 8천억까지 네, 그 차이가 많은데. 간극이 너무 근데 좀 이게 합의가 될까요? 저는 이게 합의를 한 게 네. 되게 웃겼던 게 약간 그건 것 같았어요. 약간 동남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네.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아. 뭐 30불 이래놓고 에이 안 사고 가면 갑자기 15불 막 이러잖아요. 30불이 나중에 딱 최종적으로 잡으면서. 하면 네. 3불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사실 이게 아, LG가 그런 그러니까 비유가? 저렇게 네. SK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LG가 제일 처음에 8조 불렀어요. 8조를 딱 불렀는데 이제 아야 못 내겠다 하니까 그러면 4조 이야기 한 거예요. 8조에서 그냥 절반을. 반을 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뭐야 이거 좀 더 하면 더 깎아주겠는데 한 거야. 그래서 5천억 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에이씨 그러면 돼 5천억. 어차피 아. 얘들도 5천억에 합의 볼 거라고는 예.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 예, 근데 5천억이라고 한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LG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판결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5조를 부르지만 네. 5조보다는 작을 거예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건 역시 지금 너무 큰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쪽에서도 피해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SK가 가지고 있는 좀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무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번 이슈를 할 때 네. 핵심이 이제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LG도 마냥 SK와의 이 분쟁을 끌고 가는 게 마냥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유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SK 쪽에 걸 썼어요. 예, SK IE 이제 테크놀로지죠. IT죠. SK IT. 네. 여기 걸 썼어요. 원래는 그게 한 70%를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 회사 거를 한 나머지 이제 비중을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SK랑 이제 소송을 거치면서 네. 중국 쪽 회사 거를 엄청나게 많이 비중을 늘렸죠. 아. 근데 거기 들어간 분리막에 들어간 자동차 배터리가 다 폭파 사건에 연관되는 거예요. 이번 호나라든지 질적으로 좋지가 GM이라든지. 않았다는 예, 거네요. 그렇게 해서. 네. 근데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게 터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 걸 많이 쓰거든요. 아사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도레이 걸 쓰는데 그 일부는 또 이제 중국 걸 씁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그 삼성 SDI도 또 폭파 사건 났던 게 또 그쪽 분리막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SK 입장에서도 너희가 우리 거를 거 안 못 쓸 수 쓰지는 없을까?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런 고객사들이 아예 요구를 했어요. LG화학에. 네. 분리막 그거 쓰지 말라고. 어. 자기들한테 다음에 들어오는 거 쓰지 말게 해라고 아예 이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SK도 믿는 구석은 있는 거예요. 네. SK도 믿는 구석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도 판결과 그래? 그러면 야 우리 미국만 안 한다. 너희 자꾸만 버티면 유럽도 하고 우리 다 할 거야. 예, 고소를 건다고 하니까 양쪽 모두 서로의 믿는 거는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합의를 볼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김현주 전문가님. 네. 이거죠. 지금 이게 이제 뭐 그 지지난주부터 이 소송에 관해서 뭐 이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요.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비토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입니다.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 기간이 있거든요. ITC의 이 행정명령이 바로 떨어지기까지 실행이 되기까지 60일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은 뭐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SK 이노베이션에 분리했던 부분이 다 사라지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뭐랄까요? 뭐 기대감을 크게 가지기에는 가능성이 높진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10년간의 수출 금지, 판매 금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포드하고 포드, 폭스바겐 그쵸, 말씀하신 4년, 대로. 2년을 열어뒀고 유예 기간을 뒀고 네. 그리고 네. 역사적으로 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한 번. 네,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네. 때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 때였는데 이거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때 애플이라는 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 있었는데 포함됐던. 네. 그렇죠. 그런 애플이 불리하게 판결 나왔잖아요. 아, 네, 삼성이 그런가. 이겼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국내 기업의 그렇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 두 개가 싸우는 건데 네. 근데 또 물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있긴 있을 수 영향을 있어요. 받으니까. 그렇죠. 영향을 네, 받을 수 네. 있는 부분이 지금 조지아 공장을 세우고 있잖아요. SK 네. 이노베이션이. 네. 지금 안 그래도 조지아 주지사가 네. 이제 거부권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관련된 지금 일자리가 2,600개 넘게 지금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채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큰데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또 미국에서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게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한 배터리 공장 증설을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도 지금 같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부권은 안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명확하게 좋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여지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더 불리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합의해서 합의금이 너무 심각하게 크지만 않다면 SK 이노베이션의 타격도 크지 않겠는데 라는 마지막 카드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 좀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네. 아주 좋은 판결입니다. 왜 좋은 판결이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SK랑 LG와의 소송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2차 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LG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럼 중국 쪽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인력을 많이 LG 쪽에 인력 많이 데려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삼성 쪽에 인력 데려간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소송 다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딱 거네요.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네. 대부분 그 LG 쪽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증설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이게 저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셀사의 3사의 기술 보호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완전 최악,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아예 문을 최종적으로 닫는 거 합의도 안 보고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제 개인적인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국내 3사 다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도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 사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맞고 뭐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하냐는데 뭐 유증을 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SK 구단도 팔고 했잖아요. 네. 성과금도 안 주고 했잖아요. 예, 그 이슈 어쨌든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SK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준비가 점을 되었고. 감안하면 크게 네. 우려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셀사 3사,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대한유와 동아기업 이쪽에 계속 오. 관심 가지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최악의 경우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두 분의 말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룬 저희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남은 시간 좀 더 힘내시고요. 내일도 2시에 뵙겠습니다.